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민설명회 진행을 맡은 땅밀림 재해복구사업 시행기관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팀장 이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포항 용흥동 지진 땅밀림 복구사업 주민설명회에 귀한 걸음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생활 방역 수칙에 따라 부득이 발열 체크와 넓은 회의장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민설명회는 포항 시민들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버린 2017년 11월 지진과 관련한 용흥동 땅밀림 재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분들을 모시고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설계사의 땅밀림 복구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과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으로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항시의회 김만호 시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백인규 시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참석하신 차동찬 시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대표로 용흥동 이선옥 통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재용 용흥동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포항시 산림과 김기수 산림재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구사업 시행기관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이덕규 산림사업과장님입니다. 이밖에도 다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참석해주신 여러 회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 사업 장소와 연접한 주택에 계시는 김보현님, 유무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서 본 복구사업 예정지에 설치된 산림청의 땅밀림 계측기에서 6.5cm의 땅 갈라짐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땅밀림 기초조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면서 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땅밀림 현상은 용흥동뿐만 아니라 포항시 곳곳에 발생하여 산림청에서는 690개소에 달하는 땅밀림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토질은 점토 함유량이 높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이함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1989년 육안으로 확인되는 땅밀림이 발생하여 순수 인력을 통한 파일받기 등 사방사업과 이후 2014년도에도 억지 말뚝 보강 등의 사방사업을 저희 연구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집안 시추 조사 결과 암층이 갈라져 있는 파쇄대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절토 사면의 표층 붕괴 및 유실 구간이 증가하고 있어 사면은 상당한 불안정성을 대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포항 지역의 체계적인 땅밀림 지역 복구 사업, 재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산림청, 저희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 관계간 회의에 따라서 산림토목사업 전문기관인 저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추진 배경 보고를 마치고 산림조합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 홍승훈 차장의 포항 용흥동 땅밀림 복구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 경북 지역본부의 홍승훈 차장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연한대는 저는 좀 마스크를 좀 벗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답해가지고.
예, 저도 뭐 포항은 저도 집은 경북이지만 포항은 이제 온 지는 처음 온 게 한 4년 전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땅 밀림 때문에 이제 포항을 자주 들리게 되었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영동 이 대상지는 과거 때부터 이력이 좀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더더구나 산림청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직원들이 전부 이 사회지가 좀 분포하고 이제 일본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라 그죠. 그러면 이제 현 대상지는 여기 산 109-1번지하고 산 108-2번지 요 구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시설물을 들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109-1번지 여기는 과거에도 산림복구공사를 한 구간입니다. 근데 이 지진이 나면서 위에 또 좀 땅이 밀린 구간도 있었고 치마도 좀 있어서 산림과학원에서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공부에 1.3m 전지를 가지고 요번에 이제 설계 가업에 참여되었습니다. 이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이제 연구원에서 말했듯이 이런 식의 추진 경과가 되었고요. 이제 보면 과거 진앙지에서 보면 한 9km 정도 됩니다. 9km 정도. 어떻게 보면 멀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집안 쪽에 봤을 때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에 대한 부분이고, 요 과거에 요 109-1번 여기는 과거에 사방공사를 했는데, 여기도 과거에 이제 억지말뚝 공정으로 이 시공한 구간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다시피 요 구간 여기에 보면 과학주택이 여기 이제 저 대부분 이쪽에서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가건물입니다. 이제 제 얘기 아까 전에 보다시피 이제 뭐 89년도에 발견을 해서 이제 쭉 내려온 건데, 2017년도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이제 인장 균열이 한 30년 정도 이제 50년 정도 다 있었는데, 그 위에 또 이제 또 한 작게는 나 있지만 80년 정도 많이 좀 발생을, 이게 계측기 센서에 의해서 나타나서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안 자체는 안 좋고, 과거에 산불 사진하고 작년에 여기에 조그마한 이 산사태가 났는데, 이 도로를 엄청나게 토사가 내려와서 하루 정도 고생한 적이 있는 구간입니다. 예, 요건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편입니다. 요 집부터 해서 이제 요 뒤편에 이제 배우섬에 대해서 이제 이 보강공법을 적용한 땅 빌림 구간입니다. 여기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공사 여건 자체가 장비 진입이라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 구간입니다. 과거에 사방공사 이제 밑에 하부에는 이제 말뚝 공사를 해서 복원을 한 구간입니다. 이 2년 전에도 위험해서 이 밑에 하부에도 계측기를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교통량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 부분이. 그래서 공사하게 되면 상당히 안전시설 쪽을 이 방안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구간에서 요번에서는 이 과거에 사방공사를 했는데, 이제 보면 일부 이제 표층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표층이 좀 유실이 되고, 누구라 그래서 이제 침식이 약간 좀 더 센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왜냐면 억지 말뚝을 받고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집안 자체 이암 자체는 그냥 이 물에 약간 뭉치면 이제 흘러내리는 토사입니다. 되게 상당히 불량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암 같은 경우에는 블루벨리 산업단지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집안에 앉아서 상당히 LH에서 보강한 그 공사, 이쪽에도 상당히 집안 자체가 좋지는 않고, 하부에도 보면 이제 과거 이력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렇지, 과거도 그렇지만 이쪽에는 과거 계속 아무래도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자체가 보면. 이제 집 뒤편으로도 보면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자꾸 흘러내리니까 담장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취약한 구간이 좀 많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조사한 그건데, 과거 작년일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혹시나 하부에 이제 땅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보면
내려앉음까지 원래 요거는 이제 보강공정에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이제 이쪽 구간에는 이제 식생도 원만히 좀 잘 안 되는 구간이 이 암 자체가 식생점이 약간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공사를 하면 복토를 좀 매서 이제 좀 식생이 좀 원활히 자랄 수 있게끔 그걸 하고 하회 보시 이런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공사하는 나무를 해놨는데 상당히 이제 어르신 상황이 상당히 취약한 이 현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과거에 억지말뚝한 구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면 보호공정이라 해서 이제 사면에서 물의 배수 원활을 해주면서 식생이 더 나게끔 하는 공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기 개측기를 설치해 놓은 걸 딴 데 이전한 다음에 여기서 원만히 복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조사 관계는 지하 수위가 낮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비가 뭐 여기 물이 좀 거듭해서 이쪽으로 이제 매한 거를 심어서 물을 좀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하부 쪽에 집 뒤편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장비도 진입을 해야지 어느 정도 하폭이 좀 매우 쪽으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보호가 되고 이제 공사하는 데도 별 무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좀 계단식 공벽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 또 혹시나 토사나 이제 뭐 이암이란 게 토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굳습니다. 굳게 되면 돌처럼 또 굴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쪽에는 이 절치를 하고 이쪽에는 이제 복원을 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억지 말뚝가 요 계단식 공벽에는 또 앵카라고 있습니다. 이 사면 해석 결과 실제적으로 보면 억지 말뚝이 보강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경제성에 비해서 그래 있고 일부 이제 앵커라고 실제적으로 이 억지 말뚝 한 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앵커 3공 정도 더 가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과거에 이력도 있고 지금 뭐 이런 상태라서 이쪽 하부에는 보강 공사가 좀 완벽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배수 관계도 원활하기 위해서 이제 수직 배수로도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는 지금 과거에 아시지만은 이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 이쪽에서 원래도 좀 피해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계곡물이 이쪽 유도를 해서 이쪽 수직 배수공을 해서 빠지게끔 본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근데 좀 이쪽에 있는 물만 받아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여기도 작년에 보니까 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면서 이 부분 일부 보완을 해서 정리하는 공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 위성자진에 엎은 건데 이 앞에 있는 흙들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계단식 공벽을 설치를 하고 일단 말뚝을 받고 이 다음에 이제 사면에 대한 보호공을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제 사방 공정이라고 뭐 7급 대단 뭐 평채 이런 거 부분 형사돼서 이쪽에는 사면 보호 그리고 이쪽 부분에 지금 현재 나무가 별로서 식생 쪽으로도 좀 나무도 좀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요건 이제 보강공이 되고 우리 계단식 공벽이 이제 정해졌으면서 요 앞에 있는 흙들은 다 걷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식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횡단면도 보시면 계단식 공벽을 하고 억지말도 하고 사면 이제 보강하는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 이력이 있던 구간에는 사방공사 공정을 해서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 하부에 옛날에 과거에 이 흙 일에 되어 있는 걸 위험한 걸 일부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저 충청북도에서 이런 비슷한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리판을 설치를 하고 이쪽에 이제 최첨에 이제 흙을 이제 좀 빼가지고 이 정도 합폭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식 배하고 이제 사면 보강 공정하는 걸로. 이쪽에 상당히 이제 과거에도 여기보다가 좀 약간 더 붙어갔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이제 안전성 측면이나 이쪽에 이제 또 뭐 위험한 부분들은 공사 들어갈 적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형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본원도 그렇지만 상당히 연구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 공정이 최고 낫지 않겠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안전하게 물 시설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공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원에서 최선의 시설물 설치를 하고 보강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나무나 식생에서 이제 포항시에 좀 아름다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또 연구해서 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 주민선미고 오늘 또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는 부분을 정치를 해서 그래서 또 최종 또 이제 또 설계 납품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상공사들이 옛날에도 근실하긴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쪽에는 이력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체가. 이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름에 되게 더운데도 일찍 축축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면 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런 포항에 이런 구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제가 물류산업단지를 자주 갔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산이 내려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포항에는 아무래도 바닥이 있다 보니까 좀 보름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또 뭐 의원님들 이거 얘기하실 분 있으면 이제 또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사립환경연구원의 이덕규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는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논의고 요즘 또 발을 바쁜 시기인데 많이 참석해 주시라고 현재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여기 만호 의원님, 우리 대인 의원님, 그리고 조정찬 의원님과 우리 이재용 우리 영통장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사는 아마 주민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우리 5월달 내로 지금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고 행정 절차 등을 이해하고 6월 중순경에 착공할 보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앞에 지금 전체적인 설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원이 지금 어디 체이고 우리 연구원에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그 경상북도 사진환경연구원은 경북도청 소속 그 사소입니다. 사소이고 현재 그 영주시에 위치해 있고 저희 연구원이 지금 하는 일은 우리가 임업인 소득증들을 위하여 이제 시험 연구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소나무를 생산해 갖고 보호를 한다든지 인산버스를 연구하고 또 우리가 조리 묘목 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를 보호하고 또 소나무 재배축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은경도 하고 뭐 솔리복과 천적 그 사육을 해가고 또 솔리복까지도 지금 뭐 사진 배경축도 방지하고 그런 시험 연구가가 있고 우리 저희 사립사학과는 이제 재해방원의 사방사업하고 또 사진 경영을 할 수 있는 인도 개설 그리고 태풍 피해나 이런 걸로 해서 사태가 발생되는 재해복구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 지금 아마 포항하고는 뭐 우리 연구원하고 인연이 깊은데 과거에 보면은 영일 사방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황폐지로 해가지고 최고 복고가 하는 지역에 녹화를 성공적으로 해서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계속 해왔고 금년도는 작년 그 10월 2일 날 10월 2일 3일에 발생한 태풍 부탁을 해내갖고 동해안 4개 시군에 지금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천여개소에 지금 우리 직원 접합은 11명 되는데 지금 천여개소 지금 사업장에 이제 보고공사 하느라 지금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고 뭐 우리 용동 지진 피해 땅 밀림 복구 관련해 갖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용동 개발자문위원회 사무장 장경시입니다. 지금 땅 밀림 발생지 복구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시는데 과거에도 이런 밀림이 조금 있었고 침체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건지 그런 진단 결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진 진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데이터라든가 보고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폭우에 이제 견딜 수 있는 건지 그런 안전 진단서라든지 그런 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여기 장소에 들어가서 실설계를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정밀 지방 조사및 설계를 충분히 전문가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가장 완벽한 복구 공법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 널찍이 또 설치를 하고 밑에는 계단식 옹벽이나 용을 선택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진도 얼마 이상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근데 진짜 저희들이 뭐 시뮬레이션 해가고 저희들이 그 검증은 남겼으면 저희들 200년 빈도 이상 견딜 수 저희 공사를 하게 되면은 견딜 것이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러 데이터나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전문가분들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계나 이런 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차장님 좀 더 뭐 세부적인 보강 설명도 드릴 거 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지진 규모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토본에 있는데 보면 안정성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율이 있습니다. 지진 시에는 1.2, 1.1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공작물을 설치하였고요.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100년비인데 최고 지금 보호가 쓸 적이야.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한정해서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일부 이제 사면 쪽에 약간의 피부가 이래 쓸려내는 건 있지만 크게 슬라이딩되는 부분은 이제 이번 복구 설계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상 겪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지금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기준율에 충족을 하게끔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 사방공정보다는 사방공정이란 게 이제 보호공정도 있지만 보강공정이 있습니다. 보강공정은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정밀 지반조사를 해서 이제 시추도 하고 탐사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원이나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자문하고 다학교 준비해서 이제 정리해서 이 정도 공법에 대해서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정리하는 바입니다. 근데 일부 이제 보면 안전하다 전부 다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이제 일부 이제 비가 오면 유실이 약간 될 수 있지만 크게 위험성 있는 그런 기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용동 개발위원회 한익기입니다.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거는 지금 만약에 이 땅 밀림 현상 지역에 이거를 뭐 우리나라 공법이 토목 공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많은 비와 뭐 다른 재해로 인해서 이게 토사가 밀림 그 땅 밀림의 그 지역에 뭐 전문 용어로는 토목 용어로는 제가 듣기로는 슬라이딩 현상이라 그럽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많은 교통량과 그 앞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한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물론, 뭐,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얘기하시겠지만, 하여튼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걱정과 우려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어떤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주민분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땅 밀림 복구 공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공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불안하다 그런 분이 나서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불안 해소를 하기 위해 갖고 땅이 이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요 도면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집들이 위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억 공간을 4에서 5에서 2억 공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라 요즘 여기 다 끝날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계단 정벽이 요 끝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거의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면에 대해서 이제 흘러내리는 부분 때문에 우리도 저도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도로공사에서 그래도 이 사면 쪽에 도수 보강 이런 쪽에 유명한 분을 초빙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녹센터로 하면 이 그냥 망 자체가 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을 한꺼번에 쭉 밀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 얘기가 여기는 아마도 이 고강도적인 망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핀도 보통 보면 일반 토목공사는 1m짜리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3m짜리도 좀 하면서 지하판도 좀 크게 해서 이 뭐냐 그러면 흙이 내리는 걸 이 자세에 찾게끔 하게 그런 식으로 이 설계를 이 절차한 사면은 그런 식으로 형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냥 일부 녹슬때 흙은 그렇지 뭐 여기 이게 흘러내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이 과거에 했던 이런 사본 공정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는 이제 이 장비를 건네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활한 매수와 식생을 여기를 매냐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일부 부토 때문에 이제 좀 염려가 될까봐 이제 다시 여기를 사방 공정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걸로 하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뭐이 3에서 내려오는 이런 일은 이쪽 구간에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공사를 해놔도 사후 관리가 안 돼버리면 이게 사람에게 실수인데 사후 관리를 이제 그래서 이 본원에 있는 데서 보면 계속 이 정기 점검을 이런 데 공사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보완이 되면 절대로 이쪽에는 이제 이런 재해나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포항에 어떤 도롱설이 했어도 이 정도로 보강 공법 임대로 한 구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용동 요 구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도에 가면 심사에서 가면 야 왜 이래 뭐 비싼 거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과 있잖아 배우 사면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자문위원들도 포항에 대해 이함에 대한 그분 상당히 알고 있는 분이 자문위였습니다. 그리고 명한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뭐 유봉목 박사님인데 도로공사에서 사면공학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직접 이렇게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한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 살지 않으니까 그게 미흡한 부분 그거는 이 하부 쪽 그런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밑에 하부 쪽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다가 설계에 좀 담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공사 뭐 도망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면 또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뭐 마이크 없어도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흥동 지역사회보장의 밑에 이상용입니다. 오늘 뭐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어떤 다른 각도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땅 밀림 현상이지 이게 토사 뭐 붕괴나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준비 자료를 보면은 토사의 어떤 붕괴에 대한 어떤 이게 공법에 어떤 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땅 흔들림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게 뭐 억진 말뚝이나 모든 공법이 그 토사가 붕괴됐을 때 어떤 이 공법이거든요. 땅 흔들림 현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기축이 지금 이거 강 말뚝이나 억지 말뚝이나 이거 보면 뭐 땅의 어떤 기축에 의한 그거든요. 기축이 흔들리면은 저런 공법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땅 흔들림 공법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토목 그 기술이 어떤 이제 땅 그러니까 흔들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공법이 적용돼야 마땅한지 그런 걸 또 묻고 싶고 지금 우리 영흥동 저 산에서는 지금 어떤 이게 뭐 자료 준비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땅 흔들림 현상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준비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산사태 수준의 어떤 접근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밀 지방조사를 작년에 하고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그 지하까지 그 지질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갖고 천공을 했을 때 파손대가 나옵니다. 그 파손대 위로 해갖고 이게 땅 밀림 현상이 나지 파손대 밑으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복합적으로 억지 말동이나 저런 걸 같이 이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그런 거는 우리 사장님 조금 더 그러면은 지금 표층에서 지금 파손 부위까지 몇 메다 정도 됩니까? 이게 시마다 조금 틀리는데 한 2, 3m 되죠. 그러면 지금 저 우리 억진 막두고 박았을 때 몇 메다까지 날아갑니까? 그게? 그게 지금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이 억지 말뚝을 하는 거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사면이 이제 원지반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깎아서 이제 폭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지반선에서 하면 한 17m 되지만 요거 보시면 아시지만 요게 이제 연안 구간입니다. 연안 구간. 이쪽은 이제 이암을 전체 다 토사로 보고 그냥 한 실제적으로 한 14, 5m까지 우리가 산을 절체해서 한 10.12m에서 한 11m 그 정도 사이다 보시면 됩니다. 억지 말뚝이 뭐냐 그러면 연암이 2m 이상 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걸 나오거든요. 이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너무 깊이 박을 필요도 없고. 그 시절 보면 이제 상부의 과거에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경사 완화 공법을 적용해서 억지 말뚝 강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 지진이 이제 진짜 큰 재해 나면 실제적으로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이제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그래서 이제 건기시하고 우기시하고 지진시 우리 해석 관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범주되는 부분에 이제 어떻지만 우리나라에도 국토부는 이제 안전율 해외 이런 부분을 했을 적에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이제 기준 적합하고까지만 하지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현재 좀 힘들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준에 법적인 그 해석을 해서 충족하는 법이 이상까지 하는 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한참 뭐 50m 그냥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를. 그래서 아마도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이 정도는 뭐라하겠다 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복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구간은 뭐 쌍꺼풀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을 좀 동원을 많이 해서 그 정리한 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 109-1번지하고 2번지하고 토사량이 전체적인 얼마나 좀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 토사량이요? 예, 선전체 지금 그 양은 이제 뭐 11가지 들어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뭐냐, 이 안까지 이제 표층에서 이 안까지 하는데 보통 한 1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나간다 그러면 10m가 아니고 예, 예. 지금 이거 109-1번지하고 109-2번지의 전체적인 흙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흙 양이 아, 이 절차는 양이요. 예. 이거는 제가 계산을 아, 예. 아니 오늘 예, 그게 요게 한 7,500 정도 들어나갑니다. 7,500. 예. 7,500 같으면 몇 톤이에요? 7,500면 단위 중량이 1.9톤으로 보면 중량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로 보면 좀 한이 루베당 한 1.9톤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4 그냥 예. 14,000 그거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억지 막국을 이거 몇 메다 간격으로 쳤습니까? 지금 2m 간격으로 박습니다. 지금 2.5. 예. 그러면은 경관이 1m, 2m 경관이 예, 그렇죠. 예, 사이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토사랑이 무너졌을 때 예. 그거 얼마 정도 그거 지탱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떠냐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억지말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 해석을 돌려가지고 예. 안전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1.5, 2.5, 1.2 이게 있는데 거기 딱 충족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간격을 안 나오면 좁히지만은 오히려 나오면 이제 2m 선에서 안전하다 그러면 거기 딱 쓰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 그래서 총총히 맞는 건 있고 과하다 소리가 되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 이제 이 공사를 해서 뭐 예. 지진이나 다른 어떤 재해가 없으면은 예. 뭐 미관상도 좋고 또 예. 밑에 사시는 주민들도 예. 좋은데 단지 하나 우려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예. 미관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일단은 그 뭐 살림을 사방을 어떻게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미래를 봐서 지금이 뭐 1,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3, 40년 뒤에도 저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밀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거를 뭐 돈이 얼마 더 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금액에 대한 어떤 가성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법을 했을 때 최소한 몇 년 정도 지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뭐 요즘 그렇게 그 이번에 지진이 왔을 때 어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경우 지금 5.2 왔습니까? 우리 포항에. 예. 왔을 때 어떤 그게 그 뭐 토사랑이나 그다음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흔들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기본적인 어떤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뭐 연구 결과가 없습니까? 이제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 공식적인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보면 이제 지진계에서 뭐 6.2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충족한 거 있지만은 이제 실제로 딱 이래서 뭐 안전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단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정도 누가 봐도 이 정도 보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사태나 위험, 지진이 그 정도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정도까지는 충족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이제 세게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누가 장담이 쉽지 않지만은 그 어느 누가 와도 이 정도 하면 아 그래도 괜찮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일부 이제 미세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보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보는 신경 많이 쓰지만 억지 말뚝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앵커를 쭉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등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도 막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봤을 적에는 누가 보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그렇지만 포항시고 관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 그러면 결코 여기 이렇게 하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이제 면하대 말씀하신 그 정도로 상당히 보안법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도 정리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예산이나 모든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영웅에 대한 주민들 그 앞에서 하는 그 한라파트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뒤편에 사시는 그 모든 분들이 비해서 보면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돈의 어떤 크기보다도 사람의 어떤 생명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저 토사를 전부 다 걷어내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그 토사랑하고 지금 저 사방공사 쪽에는 어떤 그 지금 공사하는 데 어떤 토사랑 걷어냈을 때의 양 비교했을 때 어떤 그 단가라든지 공사 비용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식 깎아내는데 이게 만약에 눕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사면을 점점 깎게 되면 이게 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뒤로 가게 되면 또 이쪽 집들이 또 다 위험해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걷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걷어내 산을 완전 드러냈을 때 이 걷어내 이쪽 사면에는 이쪽에는 이제 큰 피해가 없었는데 이제 고려될 수 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만 보완하 그래서 이런 게 드러내는 데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었고 왜냐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가옥이 여기보다가 가구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은 그렇게 해서 여기 최소한 근접 이쪽에 피해를 안 주면서 깎은 게 이제 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전체 다를 드러낸다는 거는 그까지 한번 정리는 원칙은 넣었습니다. 예, 예. 그 포항시에서 시장님이 포항시 산림부서를 통해 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그 부지 확보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흙을 뜯어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저기 전부 절토면이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 안전 보강 그냥 복구 공사를 하고 저 부지를 확보했을 때 그 경제성을 따졌을 때 경제성이 없는 걸로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 자체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산림청 예산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주민분들이 전에 우리 정창 시의원님도 전에 현장 그 자문회의 할 때 정창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이거 지금 동부지하고 협소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부지 공간이 없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복구하는 공사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예산은 재복구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어떤 주민 휴식처나 이런 뭐 동사무소 부지 이런 걸로 쓰려고 하시면은 포항시에서 예산을 마련하셔가지고 저 사유지를 매입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공사비를 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탄화 작업이라는 것은 그 산의 어떤 높이를 낮추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산이 뭐 전체적인 어떤 토사량이나 모든 어떤 보면은 저 생각에는 저거를 전체 다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때 고도를 낮췄다는 뜻이거든요. 산을. 그러면은 뭐 지금 산이 만약에 30m 정도 되면은 한 뭐 15m 낮추면은 계단식 어떤 그것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만약에 15m 걸어냈을 때 어떤 평탄화 작업은 어떤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뭐 전체적인 어떤 산을 드러내자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높이 안정성 있는 높이만큼을 드러내자는 그 뜻이에요. 저 말은. 그때 어떤 비용이 어떻게 그 되는지
물론 뭐 산림청에서 어떤 그 지금 어떤 오늘 주민 설명회하고 다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이제 다른 그 포항시하고 다른 그 유관 단체들하고 이게 협업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저는 그런 생각. 예, 잠시만 미안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상을 뿌에 있는 걸 낮춰가지고 그 안전을 확보하자는 게 말인데 그거를 통해서 그 풀이 확보도 생길 수 있다. 예, 그런데 포항시에서 아니 그리고 지금 하는 그걸로 가지고 산이 높잖아, 그죠? 높으니까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거는 말씀드리면 재복급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반출을 뭐 표청에 넣어서 반출을 하지 원형은 최대한 좋지 않은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목적이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때 위험이 요소된다면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맞추는 방법도 그 물론 이게 주 목적은 재난을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방지하는 목적 공법이 지금 있는 걸 원형 보존하면서 이런 공법을 써서 그 지금 재난을 보호하는데 그 높은 부분을 낮춰서 그게 낮춰가지고 또 재난을 보호하는 거는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그죠? 재난 보호 목적은. 그런데 지금 저 국소적으로 아마 이제 뭐 그렇게는 뭐 어느 정도 일부 조그마한 면적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을 건드리면 한쪽이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창을 건드렸을 경우에 전체 다 안전하게 이제 반대편에도 보니까 이게 쑥 들어가 가지고 있던데 이렇게 낮춤으로 해서 원만하게 낮춤으로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높음으로 해서 더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해놔도 그죠? 그럼 다 낮추고 높이가 뭐 30m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15m 될 때는 그만큼 안정성 확보되고 낮아진다는 거지. 그 살림 효과도 그 적용도 좋고. 그러니까 예. 전체 다 그러니까 자연구배로 안정성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위험성이 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탑산 그런데 부분이라 가지고 그거는 못 합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예.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지? 완전 재의 그 저걸 하기 위해서는 낮출 수도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저희가 표창을 전체 건드리고 또 복구공법 들어가고 하면 그 사비가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표창을 섣불리 그렇게 낮추면은 지하 10m, 12m대에 파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절제하지 않는 이상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계단식 사면에 보통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계단식 개발을 합니다. 이 사면 복구는 전부 다 또 산지를 다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복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댈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과 이제 그런 게 투입된다는 거죠. 전면 사방 사업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개발에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예산과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비용 대 효과가 그러니까 아까 저 부분에 충분히 포항시에서도 뭐 평탄화 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했는데 복구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굳이 메이킹보다 복구비 많이 나오니까 그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포기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좀 전에 오늘 우리 그 주민들, 우리 그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늘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하셨다시피 그 우리가 2013년에 그 산불 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산이 다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저 산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좀 산을 좀 드러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지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제가 그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8mm가 이렇게 8cm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산이 움직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6.5cm인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정도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그것을 접근금지랍니다. 산에 아예 막 우리가 주민들이 그 이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8cm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때 산림청에도 저한테 그 다리 오기로는 8cm 정도가 또 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지금 우리 센서 설치해놨는 계집기 설치해놨는 데 말고 제일 우리 그 주민센터 제 가에 보면 산이 이렇게 밀려져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어요. 그 주민들이 이쪽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주민센터 건너편 그 다소명 건너편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그냥 밀려가지고 굉장히 그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민도 오셨지만은 그쪽보다도 이쪽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요즘은 기상이 이변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엘니뇨 현상이 있고 라니뇨 현상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기회에 또 이런 복구 작업을 분명히 지난번에 그때 그 복구비가 한 70억인가 80억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줄여서 지금 30억 정도 복구비를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은 어쨌든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 주위에서 살기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조그만 비가 와도 장마가 와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주유소 옆에 보면은 토사가 굉장히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이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드러내다 뭐 층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 산을 다 드러내기는 좀 그렇고 또 부분 우리가 그 지역에 보면 그 위에 또 사찰도 있고 탑 그 뒤에 우리 그 추운탑도 그 저기 뭐야 그 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국 그 저기 탑도 호국단 그 탑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그 몇 번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또 이 자체는 이런 공사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 그 산업연구원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그 저기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좀 우리가 살림이 아무리 이렇게 복구를 하려고 우리가 사실 살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들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앞에 앞산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살림도 좋지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민들이 많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회에 이렇게 또 자꾸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기회에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뭐 우리가 사실 용동에 부지는 그 차후 문제입니다. 부지는 것도 일반 부지가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또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어차피 부입을 매입해야 되는 것보다도 이걸 걷어내서 사용하는 거.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진단도 좀 필요하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우리 저도 이제 시에서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뭐 공사하신다고 그때 한번 와서 설명하시고 또 미련이 좀 있어서 좀 딜레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또 주민들 보고하고 이제 뭐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용역을 해보려고 준비를 이제 시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물론 공사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항시 내에 지금 뭐 우리 용동처럼 이렇게 위험한 교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상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진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우선 기초 조사를 했을 때 690개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줄이고 해가지고 최소 이제 6개소를 정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 지간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한 보름 기록 용역까지 했는 보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에서도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산사태야 뭐 어디 뭐 다 곳곳이 나죠. 네. 이번에 태풍 피해가 뭐 왔을 때도 민탁인가 이렇게 왔을 때도 우리 포항시내 관내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해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그 주민들하고 밀접된 지역이 우리 동이 제일 많이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물론 포항 전 지역의 산사태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도 제가 다시 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생활권이 하고 밀집되어 있는 그 산들이 제일 산사태가 많이 난 곳이 저희들 동네입니다. 예, 우리 용동이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자생단체 회장님들도 다 오셨지만은 뭐 저희들이야 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싫다면 저희들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테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자생단체에서 좀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시에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주민이 원치 않으면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그리고 이제 포항 지역에 어떤 게 산사태나 이런 게 취약한 땅 밀림이나 이렇게 지진으로 인한 이런 취약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여기는 이제 국립사진관에서 개측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슈가 돼가지고 예산이 지금 확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지금 또 우리가 표창을 떨어내가지고 이제 검토를 좀 해달라 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 주유소 뒤편에 거기는 저희가 당초 이제 편의상 109, 여기는 209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09, 209 다 합쳐갖고 저희가 사기가 68억이었어요. 68억인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는 70억 정도 되는 걸로 토지 소유자분이 뭐 상당한 그분이 지금 차후에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흙이 이제 떨어져 나올 겁니다. 이제 그분 뭐 개발 계획이 때문에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손을 대지 마라 해가지고 저희 그 부분을 채택하고 지금 209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표청을 저희가 부분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단에서 개발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소 뒤편도 우리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잘못 표토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뭐 그게야 뭐 전문가들이 저희들보다 예.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용역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또 방향이 또 다른 방향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한데 조금 전에 그 설명하시다시피 이 자체는 공사하기도 굉장히 난관이고 또 교통량에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공사하는 자체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네. 따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건의를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뭐 충원탑도 있고 저 수도 그 탑산도 있고 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 사찰도 있고 그 옆에 공사도 있고 저 뭐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그 전체적인 걸 걷어낸다기보다는 일부분만이라도 사실 지금 그 주유소로 뭐 주유소 계시는 건 모르겠지만 주유소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 계시다. 우리가 비만 오면은 제일 먼저 포항시에서 용동 전화 와가지고 대피시키라고 합니다. 사실 주민들 제일 먼저 전화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산불 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뭐 우리가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재난을 우리가 함부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연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적에 다해서 저희들이 걷어내고 우리가 산을 돋으면은 대급 들면은 걷어내면은 50억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걷어내기가 쉽지는 않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자꾸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그때는 지금 제가 이제 30억 얘기를 했는데 그때 68억 정도 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이 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보태면은 얼마 정도 되면은 일부분 산을 걷어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또 그런 부지가 공공부지가 필요하면은 또 저희들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할 부지가 없으니까 그 매입할 부지 또 이거는 물론 복급이지만은 또 다른 또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 거기도 위험하지만은 지금 다솜미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산이 이렇게 그 난간이 돼 있잖아요. 그 뒤에 집이 다 그 붙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오늘 이렇게 주민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어떤 얘기가 뭐 국토부나 경상북도나 포항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 같습니다. 사업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주제하고는 많이 좀 이렇게 벗어나는 듯한 어떤 우리 발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주민 설명이라는 게 이렇게 없었어요, 솔직하게. 없었기 때문에 저 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 퇴근할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내도 보는 산이 그 산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화살이 환경연구소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태풍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정성을 좀 이렇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십사. 그러면은 지금 뭐 토사가 이제 붕괴되니까 이제 말뚝을 설치하고 뭐 옹벽을 설치하고 뭐 조경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 토사를 조금 더 층을 낮춰서 표층이 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산을 좀 낮춰서
안정성을 또 보장하고 난 뒤에 말뚝공사라든지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어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괜히 뭐 화살이 산림환경연구원 쪽으로 가서 죄송하지만은 저희들이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다 공무원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국토부 공무원인지, 포항시 공무원인지, 경상북도 공무원인지, 그거는 저희들은 뭐 잘 모르고, 뭐, 이런 뭐,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까 뭐 저희들도 뭐 서로의 이제 복구 전문 기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었고, 아까 이제 안정성을 이제 보장하는 공사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표청을 좀 드러내달라. 저희들도 아까 7,000왜 그랬습니까? 지금 나오는 부분이 그 표청을 걷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걷어냅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평으로 이렇게 걷어내게 되면 그 뒤에 또 수직으로 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그렇게는 못 걷어내고 위험하게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표청은 저희들이 걷어냅니다. 그 실질적으로 포항시 말입니다. 저 유구연동의 삼각산부터 시작해서 친정지구 산들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아까 뭐 예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주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주민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 다 뭐 그러니까 아까 뭐 국토부터 시작해서 포항시까지 전체 어떤 기관들이 협업해서 이 산을 어떻게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 주민에게 환경적인 어떤 차원으로 돌려주는가를 또 보존하면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표청을 드러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뭐 그 기술적인 어떤 측면을 우리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또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 좀 더 안정성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땅이 밀렸을 때 8cm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6.5cm 정도라고. 아, 6.5cm. 그래요? 제가 그때 그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 산림청으로 바로 보내 그때 산림청장이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에서 바로 내려보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하기로는 8cm라고 얘기했습니다. 8cm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질문을 할 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0cm 정도가 이렇게 땅이 밀려버리면은 사실 출입을 금지하잖아요. 못 들어가 이산을 금지하잖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8cm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보고를 보니까 6.5cm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게 6.5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주소 뒤편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예. 산책로 그 노면에 예. 6.5cm고 강직으로 해갖고 이렇게 크랙이 갖는. 근데 그 산림청에는 우리한테 저희들한테는 8cm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발표한 여기 보도 자료를 제가 띄워놨는데 영남일보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 우측 영남일보 쪽에 위에서 셋째 줄에 5분 간격 그 측정 결과 6.5cm 변동이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됐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시고 이거 8cm라고 처음에 이제 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6.5로 정정을 했습니다. 8cm라고 내가 보고 예.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맞습니다. 포항시에서 예. 저 5분 가는 용기를 예. 그대로 올려보냈는데 8cm라고 내려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6.5로 그렇게 근데 저희들 있잖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산이 밀리고 그게 그냥 그 자체만 밀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그 난간 중림사 뒤편에 중림사가 그날 이제 그 신도한 분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산과 산이 이쪽과 저쪽과 같이 밀리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먼지가 그냥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진다. 산정상부에서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중림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부딪혀가 이렇게 먼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얘기가 한쪽만 이렇게 밀린 게 아니고 예. 이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부딪혀가지고 중림사 뒤, 그 중림사 그때 신도가 그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불이 날 정도로 왜요? 연기가 나듯이 그렇게 번졌다 합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중림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그 조계종 그 저기 고찰이잖아요. 예. 거기가. 그래서 그 문화재도 지금 요번에 등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림사도 사실 뭐 산을 보고 이렇게 뭐 사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걸 걷어내서 중림사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한번 뭐 절에 잠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위험하면 걷어내야지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주민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나.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어르신도 어르시지만은 어르신 쪽에도 위험해서 진짜 참 태풍 피해만 오면 어르신 사실 그 피해라고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제가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송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산이 이렇게 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늘 갖고 있고 또 재난은 우리가 언제 신고하고 닥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도움이. 예, 영농장 이정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당초 예산이 68억이었어요. 지금 30억이죠. 예, 제가 알기로 68억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비가 오면 가장 먼저 달라는 곳이 동에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 오면 이렇게 자주 그쪽으로 가고 하는데 지금 그 설계된 구간이 거기 있는 사유지하고 공유지 한 개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청 부지하고 네, 그래서 사회지원 그거는 이제 협의가 된 구간만 지금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있죠. 예, 저기 네. 설계가 나오면 제가 협의를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공사 구간을 보면은 그 주유소 뒤편에는 지금 저번에 공사 안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은 물론 그 개인 땅 사유지가 문제 생기면은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다시 그 행정기관을 자꾸 탓하는 특히 주유소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산에 토산을 하면 무조건 동주센터 먼저 전화 옵니다.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그래서 이 돈이 당초에 68억이 잡혔는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돼서 예산이 줄어졌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개인이 그 협의가 안 된 부분에서 공사를 못한다 하면은 문제 생길 때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사지 주인이 책임입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안 하는 부분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 1989년도에 그때 사원공사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또한 제가 보니까 한 5, 6급 들어서 사원공사했는데 지금이 이거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또 세월을 들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원인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KCC 학교 보면은 거의 뭐 90도대는 절벽이십니다. 이 산업도에 제가 알기로는 66m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산의 토사를 좀 제거하고 계단식으로 어떤 뭐그 위에 이용하는 건 차원 문제고 그렇게 하면은 좀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 좋겠나. 예산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접근이 좀 안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할 때 사유지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또 토지 소유자분도 아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들 겁니다. 자기가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자기 개발하게 되면 산을 뭐 떨어내든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뭐 제 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현재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이제 복구 측면에서 밖에 저희들이 조치할 수밖에 단순히 복구에서 끝나면 되는데 문명사고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문제 생깁니다. 특히 주소 뒷부분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포크레니까 우리가 저 작업할 때 며칠 냈습니다. 그 흙을 보내는데 만약 그러면 개인에게 그 땅 주인인데 하시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 토지 소유자분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영흥동 새마을로 49번지 사는 그 집에 사는 주민입니다. 사실 그 태풍 때 피해를 직접 입은 산사태가 나왔고 마당으로 직접 폭풍이 흘러 내려온 집이거든요. 중간 집에고 네, 수로 나는 예, 돌 밑에고. 예. 근데 지금 공사가 그 골에서 그죠 왼쪽으로만 하고 우측으로는 공사 전혀 없네 그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 뒤에 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산주분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 중입니다. 지금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희들도 지금 뭐 비가 올 때마다 네. 지금 그 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요번에 뭐 이게 지금 산 사태도 이쪽 산에서 지금 흙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렇지 그 고래에서 지금 내려오죠. 예, 이쪽 산에서. 고래에서 우리 기존에 사방 이쪽 시설 산에서 흙이 내렸기 네. 때문에 이쪽까지만 공사하고 이 옆에 내려온 데는 공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사는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예.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최대한 실질적으로 위험한 거는 현재 당장 위험한 거는 비가 오면 위험한 거는 여기에요. 실제 지금 현재 당장. 그렇지. 그렇죠. 지금 예. 중간 부분에 지금 그 집이 지금 예, 맞습니다. 작년 그 태풍 때 네, 마당으로 중간 부분에 뭐 예, 조그마한 내려온 도랑 집. 있는데 예, 예. 중간에 마당을 흔내려온 집이거든요. 집인데 지금 조금만 비가 오면은 여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그 제가 모래 좀 모래 말씀을 드려야 모래 돼요. 있는 그 집. 제가 맞습니다. 작년 태풍 나고 양교수 선생님 제가 현장에서 한번 만나 뵙고 제가 예. 다음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또 갔었고 저는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의 산지 보전 팀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현장에 공사 감독관으로 제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제가 계속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고 제가 작년도 이제 1월 달부터 여기 연구원에 와가지고 토지 소유주분 저분을 제가 13번 정도 제가 만나 뵀었거든요. 사실은 거의 뭐 사업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최종 의견이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거기는 이번에 설계를 해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뭐 이게 그분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장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이제 사태 안 나게 그렇게 만나 뵙고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현장 가보니까 그날도 산에 토사가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용동에서도 뭐 장비 3대 정도 해가지고 흙도 퍼내고 막 자원봉사자분들도 한 6분 오셔가지고 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유소 사장님 토지가 지금 110-10번지, 110-11번지, 지금 요 350-3번지 요 필지가 전부 다입니다. 요 필지 빼고 저희가 요 필지는 지금 다수 19명인가 지금 공동 소유인데 이 사람 우리가 60번을 찾아갔어요. 60번을 찾아가고 이 필지는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주민분들이 여기에 계단식 평탄화를 뭐 계단식으로 해달라 이래 하시는데 아마 가시면서 보시면은 이 부분을 계단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이 경계선 부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단순 생각하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이 뒷부분도 문제고 이 부분도 문제고 이 뒷부분에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시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부분도 자기 산에 비가 오는 것으로 반대를 하시죠. 주소는 자기 그 토지의 그 사태가 자꾸 흔들려내는 그 동의하면 있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은 주민들이 뭐 책임 요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주소 바로 밑에하고 옆하고 뒤에하고 다 주소.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3번지 그다음 11번지. 왜냐면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산림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보강공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해가 안 나. 재해가 그러니까 지진이나 태풍 등이 왔을 때 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죠. 그 공사. 그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절토는 사실 예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원령을 그대로 유지한 차원에서 그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뭐 아까 요 주민도 계시지만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나는데 가장 이거 뭐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배수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공사할 때 여기 보면은 집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배수 시설에 대한 거는 설명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비가 오거나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배수 계획을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방의 가장 기본이 이제 물 처리관입니다. 그렇죠. 그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지표수는 지표수대로. 네. 저기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배수로 계획이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을 어디로 유출해 갖고 지금 도로변에 지금
그 지하수가 연결하는 그런까지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니까. 그 배수 그 계획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14년에도 이거 보수공사를 모읍 들어가서 호흡 들어가서 했다는데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이 기물 때문에 여기 유실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배수기를 세워놨지만 이건 지금 시작하는 안정성 확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배수 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머니 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실제 이쪽에 실제 이 집은 이쪽에 계신 집은 이까지 다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요 그래도 이쪽까지는 해야 그래도 이쪽에 토사가 덜 내리기 때문에 방비를 부수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배수가 이쪽으로 유입하면 이쪽 집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면적에 있는 물들은 전부 이쪽으로 뺐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요 부분이 전부 수로라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떼수로고 요쪽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저 콘크리트 수로가 요쪽에 돼 있어요. 여기도 있고 옹벽에 돼 있고 이 하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이 절도사면에다가는 수평 배수공이라고 또 뚫어가지고 또 물을 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요즘 이쪽과 아니라 이쪽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안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약간 좀 되면 요건 안마에도 시공하면서 그때 이제 감독관님이 안마에도 이쪽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조치를 왜냐하면 이쪽에도 이제 지식관계 협의 승인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저도 이제 실제 보면 이쪽에서 작년에 사태난 거 여기서 났습니다. 여기서 나가지고 거기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물수가 지금 이렇게 도면을 시켜놨습니다. 그래갖고 배수에서는 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배수 조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포항시에 이제 전환 치수가 효율을 봐서 이쪽 물만 빼지는 승인만 나면 이제 여기 배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이쪽에서 집수에서 빼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배수 측에 관해서 신경 좀 많이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단지 아쉬움은 여기에서 좀 안타까움은 좀 솔직히 있습니다. 요건 아마도 시공하면서 아마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좀 채워주세요. 예,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기억 받습니다. 잘 들었는데 만약에 우측에 물이 좌측으로 다 이렇게 배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다면은 예, 예. 저기 밑에 받는 집수정은 그 한계치가 그 뭐 계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유역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뭐 1.2옥테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통 배수하면 10헥타 거의 남는데 이건 상당히 이제 실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가다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야 이건 조사해 보니까 뭐 유량 자체가 작고 이래서 작은 거면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몇 개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습니다. 왜냐 이 살림에서 배수가 중요하고 일반 우리는 100년 빈도로 하고 토목에서 15년 30년 빈도로 합니다. 근데 100년 빈도 하지만 그것도 엄청 우리가 또 많이 유일이 돼서 빠져나갈 원활히 빠르게 빠져나가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이 밑에 집수정도 여기는 작으시 이쪽에는 도면상에서 상당히 크게 합니다. 마지막에 받아서 이 속도를 따져서 이제 물이 차집할 저 속도에서 좀 빨리 나가면 또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더 염려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하실 때 저기 50년 빈도로 했습니까? 아니면 100년 빈도. 100년 빈도. 예. 그러면 시간당 몇 미리 계산했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100몇 밀리고 있으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우리가 그 토목 수리에 대한 공식에 대입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일단은 전문가분들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산림청이나 환경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분들이니까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줬다 이러면 그 숫자에 의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지금 하신다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새마을분유회장입니다. 옆에서 주민들하고 주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그 앞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14년도에 배수로 공사했는데 또 토사가 내려와서 망쳤다. 자, 저 집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위탁이 지나가가 지금 좀 있으면은 또 태풍이 또 올 건데 그 나머지는 그건 누가 책임을 지고 파일을 받고 있는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근본적인 거 종기는 약으로 달랠라 하지 말고 째고 짜내고 꼬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희들은 뭐 전문적인 거를 모르니까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파일 받고 그 땜빵을 하려고 들면은 그 앞에 주부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답니다. 저 오늘 여기 간다 하니까 얘기를 여러 사람 한 20명 이상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파일을 박는다든가 뭐 뚝 하나 만든다든가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해결을 볼 수 없는 걸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 용납을 못 하겠답니다. 만약에 공사하고 있는 동안 원래 태풍 또 와버리면 그 흙 무너져가지고 그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환경이나 지금 오신 위원장님들이나 뭐 산림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 앞에 주민들이 만약에 집이 무너졌다, 인명피해라도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걸? 그 근본적으로 드러내서 없애는 게 최고입니다, 전기처럼. 저희들은 뭐 과학적인 거를 모르니까 그냥 근본적으로는 그것밖에 없다고 주부들은 오늘 아까 별식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도 설명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의논을 해야지. 다른 타동네에 있다든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하고 오늘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그 앞에 당장 목숨 위험한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요즘에는요 그 앞에 차요 큰 차 하나만 지나가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지진 오고 난 뒤에. 그 여기서 몇 년을 가니 누가 보정합니까? 50년 100년 간다고. 그 집에 같이 살면서 50년 갈 동안 지키고 계실라면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민들한테 좀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지. 그 파일 박으면 뭐합니까? 2m 간격으로 박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태풍 오나 오번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주민들은 아마 결사 반대하고 나서기로 아주 오늘 말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좀 말 좀 해달라고. 그 근본적인 걸 해서 치워주도록 해야지. 지난번에 그 태풍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흙이 밀려가 그 앞에 그 난리를 치게 만들고 포크레인이 오고 잠을 못 자고 저희들 맨날 며칠 그 환경 복구했습니다. 일반인들 나라가. 그런 좀 그 주민들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셔야지. 100년 앞으로 되면 100년 누가 보장하는데요, 그거.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이렇게 아니, 과장님, 사실은 오늘 뭐 피해 복구 때문에, 그 산림 이제 복구 때문에 오셔서 이제 뭐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동상이 있어서 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 어떻든 우리가 68억 이제 그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30억 하는데, 만약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들은 그래요. 뭐 국가도 세비도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세금이고 지방세수도 사실 시민들의 세금이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공사를 덧붙여서 하면은 그것도 낭비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68억을 받으셔가지고 올해 안으로 그 공사를 안 하게 되면은 뭐 반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네, 일부는 반납을 하고 또 일부는 또 이제 명시의월도 가능하죠. 한 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받은 거는 이제 네. 저희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제 시에다가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래요. 용역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은 또 불안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우리 주민들 그 입장에서 공사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기도 뭐 우리 어르신도 오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에도 요구도 하겠지만은 이거 뭐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참 염려스러워요. 위험 지구에 협의가 안 되면은 그냥 방치하는 게 이거를 매수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험 지구를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땅을 매수요? 예, 매수해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시에서 제정이 된다면. 예, 예를 들자면 시에서 제정이 된다면. 예, 매수 안 된다 해서 우리는 모르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의견이 맞아야 되겠죠. 토지 그렇죠. 소유자들 뭐 매도할 의향이 있어야 될 거고, 예. 시에서도 매수할 예산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렇겠죠. 지금 그럼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습 복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전용이 전혀 안 된다 할기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목이 다르니까. 저희들도 우리는 복구 전문 기관이지 다른 개발 기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 복구가 전 주민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포항시에서 여기 우리 시는 복구 필요 없으니까 복구하지 마세요 하면은 저희들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 저희들 1000개소 이상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한 군데가 여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민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해당 주민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들 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가 또 반대를 하면은 저희들도 우리가 아까 12번, 13번 협상을 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계속 설계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해가 또 협의를 하고 또 수정을 해 협의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이게 저희들 말로 다
그 지난번 현장 회의 때도 오셨지만 그 회의는 일부분이고 수십 번을 이제 지금 이 관련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일이 과정을 이제 주민분들 다 설명을 저희가 못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오히려 전문적인 저희들도 안정성 공조 하나하나 하는 거에 따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정성 검토나 이런 걸 다 받아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저희들이 또 동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공사기재 비상감사나 공가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그거 받으면은 그쪽 부서에서 또 과다하다고 또 무조건 또 다 또 칼질을 합니다. 그런 양쪽 그 입장을 잘 감안해가지고 공무원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진짜 주민들 자부를 수 있는데 포항시도 지금 나와있는데 포항시에서도 아마 포항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복구공사 시작을 했는 거고 저희들이 주민 동의 받는데 아까 한 필지에 대해서 물론 포항시도 협조를 받았지만은 19번인가 갈 때 60번인가 우리가 방문을 했는 겁니다. 방문해갖고 그 한 필지 동의를 받아내는 거고 나머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8차라고 우리가 8차 협의라고 하는데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찾아가는 까지 합치면은 12번, 13번, 12번인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최종 안 돼가고 공문을 통보하고 거기에 또 최종 우리가 금년 3월 달에 거기 복구공사 설계나 모든 게 다 끝나 있었습니다. 끝나 있고 최종 계약 단계에서 그 최종 그분의 이제 마지막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면을 받았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또 현장에서 또 자문회의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요구 조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최대한 수용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뭐 표청을 이렇게 뭐 그분도 흙을 뭐 들어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우리도 흙을 들어내는 걸 엄청나게 설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손을 대면은 다불어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전문가분들이 이건 이 의견을 수용하면 더 위험해지고 그 돈은 돈대로 쓰고 더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 회의록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민 설명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오늘 이거 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어떤 주민 설명인지 아니면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을 위한 어떤 설명인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곧 아까도 추진 일정을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에 설계를 끝내고 그 6월 달에 지금 그 공사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협조를 이런 동네에 이런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부 저희들이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일부 이제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뭐 진동이나 이런 것도 좀 뭐 장비가 있으면 있고 하면은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주민분들 협조를 좀 구하고자 이런 이미 주민 결정을 설명회를 하셨고요. 이미 결정은 나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또 세부적인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할 거 있으면 또 수용하고 의견도 일부 청취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거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대표로 왔는 게 난감하네. 아니 뭐 난감한 것이 난감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운영 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리가 설계가 돼서 5월 중으로 실시 설계 나와서 이제 6월 중으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신다 하는데 어떻든 주민들은 불안하니까 뭐 그걸 이제 뭐 환영할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공사는 없고 이제 저분들은 본인들의 의견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공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사는. 주민분들 반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못하는 건데 난감할 일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 충분히 우리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들도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의원님들 3분 오셨지만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들도 못합니다. 예. 우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저희들이 이러자 저러자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들도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저도 뭐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담당 그 팀장님 오셨는데 그 혹시나 이제 저도 뭐 발언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했었지만 그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인데 팀장님 뭐 그 의견을 뭐 그게 뭐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견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제 실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민들
가족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어느 프로세스를 진행하셔야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다 정해놓고 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물으면은 전부 다 비전문가입니다. 그 어떤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안도 없이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기 물으면은 그게 답해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지금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산을 떨어내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만 해가지고 어떻게 뭐 평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산림과 근무하는 산림제 팀장 김유수입니다. 평소에 제가 이렇게 늘 보시던 이렇게 김만호 의원님하고 대국 의원님, 그렇게 의원님 다 뵙게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데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평소에 저희들 업무하면서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제일처럼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보고드리지 못한 그런 좀 있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업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이제 이덕규 산림사업과장님하고 이상환 여기 팀장님이 한 3년 가까이 여기 정말 매몰되다시피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포항시 또 용동이신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한번 하셨어요. 야구 한번 해봐봐. 용역 수준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기술 아주 좀 이렇게 진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 절차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지. 그래가지고 한 2달쯤 전에 시장님께서 여기 용동 서시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이제 노상에서도 보고를 잠깐 드리고 했었는데 제일 저기 좀 걸리는 부분이랄까 그게 일단 대상지입니다. 대상지가 이게 저기 등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로 저기 산만디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등락이 이게 쭉 넘어가거든요. 절 뒤편으로 해가지고 운영사 뒤편으로 쭉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요 부지가 교육청 부지고요. 여기에 재무부 소속 여기 또 부기지 되겠습니다. 이런 부지들은 저희들이 협의로서 어떻게 용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 아무래도.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이게 사유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특히 여기 상단이라고 여기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는 거기 건설 건축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이 사업구역 1구역이라고 우리 명칭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란 라인 오른쪽에 있는 이 구역이 거의 전부 다 아닌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저기 이 팀장께서 대구에 출장을 한 13, 14회 가셨고 직접 그것도 만나가지고 뭐 여러 차례 없어도 하고 하셨어요. 가지고 저는 예전에 다른 일 때문에 여기 111-4번지 이쪽에 지주분들하고 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관계 생기기 전에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여론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있으면은 저기 공원 그 구역이 이제 풀린다라는 뭐 그런 표현 하시면서 일몰제라 그러시던데 그거 풀리기만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사업을 하면서도 개인의 어떤 사적 자치에 관한 소유권을 뭉개해 가면서 저희들이 밀어붙일 방법이 없는 거라요. 용지 보상도 협의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지 이거 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 원칙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68억 가지고 여기하고 이 구역하고 다 했겠죠, 이번에. 근데 여기 저 용지 보상 이거 뭐 아예 이거는 팔 생각도 없습니다. 없고 자기가 여기다가 시설을 들어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니까 그건 좀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또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꾸더라도 내 땅을 그냥 보상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좀 힘든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튼 한 아주 오랜 시간을 끌다 안 돼가지고 이번에 대처하기 연결한 상태이고 여기 이제 구부지 쪽이라 가지고 제일 위중한 게 여기 지금 아랫집에 있는 이분들이시거든요. 1차적으로 이분들이고 그 이분들인데 2차적인 그런 피해가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이분들 생각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68억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한 6개월 있으면 이제 다 산림청으로 다 올려야 됩니다.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 가지고 이걸 뭘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안이라 하면은 좀 더 생각하시는 거 이거 절취해가지고 평면적 나오면은 여기다 공공시설 다 옮기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평면적을 만들려 그러면은 공공시설 건축하는데 최소한 뭐 이면적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안 나오는 거라. 제일 기준대로 절취를 해보니까 경사 한 1:1 놀이 정도 해가지고 올라가고 또 소단 주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15m 정도 올라갔을 땐 또 15m 소단 푹 주고 올려보면은 밑바닥에 공기 나오는 데가 거의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자라 이런 이 정도 라인. 현재 이제 저기 주거 개념으로 쓰고 있는 이 라인 쪽에만 이제 공기가 좀 나오고 위에는 안 나온 기라요. 이걸 제가 적어가지고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산등에 있는 저 등산로 저 하얀 부분 저거거든요. 꼭대기 쪽에. 이거 있는데 이거를 직각으로 이렇게 절취를 해낼 그런 장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지진 났을 때 땅 밀려 나와가지고 속이 흔들려 버렸는데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얼살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 흔들려 버렸는데 이걸 직각으로 이렇게 드러낼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아무리 용역을 주셔도 방법이 없어요. 이걸 직각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평상시 하는 여기 산지 전형에서 토사를 산지를 절취하는 그 룰대로 따라 들어가면은 밑에 지금 집 있는 쪽하고 주유소 쪽에 저쪽에만 평지가 좀 나오지 평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실익이 없는 기다예요. 자, 여기서 이거 직각으로 못 내니까 비탈 사면으로 이렇게 밑에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맞은편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꼭지 좀 만나는데 여기는 조그만한 어떤 공터는 나오겠지만은 그 전부 다 절취 사면이 다 차지를 해버리고 이 절취 사면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이게 또 무너지지 않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다가도 또 이런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은 아예 제3의 어떤 대상지를 찾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이제. 근데 그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랑 저희들 그냥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저랑 그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 그 환동의 발전본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용동 골이 많습니다. 우밑골, 감시골, 산이 등성이 많다 보니까 저기 뭐야 우리 도에 저기 뭐죠? 동부청사 우리 담당 국장님이 우스개를 하시면서 여 터널 하나 뚫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쪽과 저쪽 산에 골이 너무 많고 거리가 너무 많고 그 동부청사가 그 몇 년까지 있으라는 건 모르겠는데 모든 이렇게 뭐 입지 조건이 뭐 식당을 하나 간다 하더라도 뭐 그 주위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터널을 이제 뭐 지금 난간이 어렵다고 달고 하는데 그러면 터널을 뚫을 경우에는 뭐 이 전문가들이니까 그게 가능하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2013년 산불 났잖아요. 산불을 나다 보니까 저거 산림이 있잖아요. 밑에 그 큰 나무들이요. 뿌리가 지금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토사가 유실되고 다 무너집니다. 그 나무들이 살아있으면은 저희들이 함부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산림을 어떻게 훼손합니까? 우리가 녹지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도 만드는데 근데 그때 산불 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는데다가 또 요번에 지진 나고 나니까 또 밀려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앞산에 녹지 공간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요 아까 그 김만우 의원 얘기했다시피 그 큰 나무들이요 다 지금 뿌리가 이제 2013년 같으면 딱 이제 한 7, 8년 되는데 그 지금 뿌리가요 다 썩어가지고 그 나무들이 다 유실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내려오는 물줄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지. 안 된다, 용역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뭐 하면 용역이 안 될 게 없으니까 더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터널 뚫을 수 있는지.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기 우방 들어가는 삼거리고 입구 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관통하는 어떤 그 터널이나 그러면 뭐 도시계획 도로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하고 도시계획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직접 이렇게 좀 자문 받아보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 살림 복구하시고 뭐 하시면은 터널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런 것도 가능한지 그 산 자체가 이렇게 뭐 저기 하기가 어려워하다. 네, 군 건설하고 도시계획 밖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처음에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여기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거기 산림청에서 산지 복구하는 데만 쓸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거기 산림청의 그 담당 그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님하고 뭐 여기 내놓으라는 박사님들 전부 다 그 다 계신 자리에서도 벌써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돈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쓰시려고 하면 이 도시개발이거든요. 도시개발로는 사실 여기 조금 100원도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원 장기 미집행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일몰제를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삽성이 없다 보니까 다른데 지금 학산공원이나 지금 그 저기 뭐야 양화공원이나 지금 그 화로공원 풀었잖아요. 네네. 나는 이게 신흥공원인지 처음 알았어요. 신흥공원에 이게 삽성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삽자가 삽성이 있었으면 이거 풀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가 그 위에 3만 달 그 사람이 그 이제 혹시나 공원 일몰제 해가지고 이게 삽자가 들었으면 자기가 뭘 하려고 계획을 한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아니 자기 개인적으로 다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생각이지,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 신흥공원도 분명히 요번에 내게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좀 이제 그 회의를 너무 장시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좀 줄고 나는 이제 우리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가는 게 동장님 말씀 맞잖아. 지금 만약에 저 개인사이지만 위험해가지고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그 부분을 아니 소유자가 책임지면 뭐 그런 걸 다 받아놔야 될 거면 그죠? 개발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험 요소를 제거해주겠다는데 그거를 안 했다 하면은 저 사람들이 책임을 져줘야지. 그런 거 아니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잘못되면 법을 고치더라도 고치고 저를 막아야지. 보는데 얼마에다가 태풍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위험 요소가 아는데 우리가 해준다 돈을 내가 안 한다 사고 났다. 사고 난 뒤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정부냐? 개인이냐? 그건 아니 그건 명확하게 그 잘못되면 법을 만들더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지금 안 된다. 지금 그게 아까 동양인 말이 일리가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그게 지금 뭐 국가하고 교육청 땅이고 해가 할 수 있다. 지금 개인 땅인데 개인 땅에 위험 요소가 눈에 보이는데도 돈을 들여가 못 한다. 그럼 나중에 사고나 피해는 우리 주민이다. 그럼 책임은 없잖아.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여기 이제 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토지에서 또 위해나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제3자한테 그 피해가 잊혀지고 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실제로 자기 산이나 어떤 토지에다가 그런 투자를 하는 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이제 행정이 자꾸 따안고 시민들도 거기 소유자 분을 안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잘 없고 일단 시청에다 먼저 이제 그렇죠. 예, 시청에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자 지금 저기 태풍이 오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지진이 그 인재지만은 어떤 그런 불리한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도 지금 돈을 68억 원가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했다 이거야. 그죠? 그럼 자기 개발 행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은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우리 산림청의 그 연구원에서도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저런 부분도 과감하게 그 전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어줬을 때는 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러잖아요. 포항시에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포항시는 우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관은 포항시에서 우리가 이제 사방 전문 기관이라 갖고 우리가 예산을 합쳐가 줄 테니까 이제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 복구 전문 원래는 저 동의 받는 부분하고 전부 다 포항시에서 다 책임을 지셔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시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냐? 그럼 보고 그 안 한다 이러면 그냥 놔두느냐 이게 위험 요소가 있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 말입니다. 저게 개인 사유 재산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게 참 애매합니다. 저희도 계속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쓰레기가 그저 산더미 그지 처음에 이거 도시 미관 해가지고 벌금 때리잖아요. 때리잖아 지금 때리잖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동장 말 일리 있는 게 저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거지. 그런 것도 뭐다 협상하면서 그런 산주들한테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건데 그래도 결국은 책임은 뭐 우리가 관에서 책임지는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제지변이 일어나면 아까 공장님 말씀대로 예. 해가 나면은 뭐 포항시도 뭐 자연스럽게 못하고 그렇죠. 예, 뭐 토지 소유자도 못 들고 그렇죠. 그 장비가 그런데- 그 산에 이렇게 수직으로 넣어서 뚫고 물 나오게 하는 그 장비가요 엄청나게 큰 거로 올 텐데 그 동네 주민들이 지진으로 그동안 연립주택 그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지진으로 올가고 있는데 그 장비가 그 큰 게 들랑거리고 계속 흡하하는데 저는 그 주민들을 달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포항시에 뭐 이런 장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예, 거기에 많은 지금 우리 국가 재정으로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아마 포항시만 하더라도 아마 뭐 수천억이 안 들겠습니까? 그걸 다 방지라고 하면 그런 예산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일일이 손길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설령 국가에서 저 예산 확보해가지고 저 비싸게 돈 주고 집 다 사야지 뭐. 최고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 사회가 그 조경 사회가 영동 멋지게 먹으면 되지. 산 밑에 있는 집들이 그 파일 받고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비만 와도 흙이 무너져. 아니 그러니까 최고 비싸게 돈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뭐 공청회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인데 가장 밀접하게 근데 뭐 6월 달에 설명하고 시간한다는데. 설득을 시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다뭐 설명을 들 수 없고 지금 저 바로 밑에 지금 연접해 있는 부분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설명을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고 또 공사를 뭐 진행하게 되면은 따로 또 뭐 어떤 저희가 또 뭐 설명이라든지 뭐 어떤 공사가 진행된다고 그런 거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그로 하면은 당사자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수많은 개소 지금 뭐 천여 개소 지금 뭐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뵙고 뭐 설명드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없고 또 수백 명의 그 다양한 의견을 다 썰어 담아서 그러면 어차피 공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원하면은 저희가 밀어붙이고 다수가 지금 반대를 하면은 저희가 못 하는 거고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공사를 할 거고 그리고 밑에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공사할 때 어떤 피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우리가 방비책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근에 지금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앞에 공사 차량이나 뭐 지난 미탁 지나고 난 뒤에 그 치우기 위해서 장비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불안하시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가면 장비가 왔다 갔다 안 하고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런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다소 또 민감하신 분들은 또 진동도 느끼실 거고 예, 그런 거 있을 때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은 예,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표창이나 이런 게 자꾸 유실돼가고 일부 자꾸 아니 유실되고 그런 거 협조를 말씀하시는데 해주시면도 뭐 몇 달 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협조를 해주시라고 하는 얘기하고 6월 달에 공사 시공하시겠다고 와가지고 이제서 아 나는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지금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모여서 그럼 우리가 듣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 어제 갔더니 여기 공사한다 하더라. 아마 참아라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까? 벌써 얼마 전에 사실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그 주민들한테 제일 가까운 피해가 많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와서 6월달 난 또 몇 월달 아직 남았는 줄 알았더니 내일 모레 뭐 이달 다 갔는데 뭐 6월 달에부터 시공하신다면서 지금 저 사람들 여 할배나 저 김보혜 씨나 와서 갑자기 듣는 사람은 머리가 띵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흙도 아직 제대로 정리를 안 해준 상태에서 공사 시공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디 갑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양면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이 안 할 수도 없고 솔직하게요. 이번 만약에 여름에 안 해가지고 태풍이 와서 우선 부실됐다. 집이 무너졌다. 그것도 원성 또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굉장히 이제 참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그 공사를 해서 한 1, 2개월 안에 마무리 지어서 뭐 태풍이 와서 안전하다는 소리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공사를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합니다. 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누가 책임집니까? 아까 우리 동장님이 책임집니까? 포항시장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거든요. 단지 하나 다친 사람이 제일이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사를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그게 원하고 단지 하나 예산이 그 투입되는데 다른 어떤 목적에 또 예산을 더 가져와서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 고도를 낮춘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또 차후에 태풍이 왔을 때 이게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봤을 때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 소리는 못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용동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 산이 무너져도 그냥 돌아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주민으로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밑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이 업을 시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하나 그 예산을 뭐 64억 중에 뭐 반을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또 예산을 다른 어떤 예산을 더 가져와서 좀 더 이렇게 안정성 있는 어떤 영구적인 어떤 그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어떤 뜻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이상으로 우리 포항용동 땅 밀림 주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그 밑에 주민들한테는 따로 또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지금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오늘 충분히 조금 전에 얘기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금 상당 뭐 요 밑에 실질적인 그 피해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저 층에서 저 시청에도 오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주십시오. 본인 말고 저 팀장님 돈 예산 확보해가지고 비싸게 나가. 돈 많이 들었어.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애매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지금 뭐 여름에 또 어떤 피해가 올 수 있고 한데 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난감하거든요. 손님이었으니 포항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